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된 이유는 이날 진행되었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다 퇴장했고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들이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파라미의 나비효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결국 법사위에 통과되었고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슈가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와 통과 과정입니다. 먼저 통과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법사위가 진행되었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의견을 다투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지체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 통보를 받았으나 법안 하나를 통과 못 시키고 12시간이 지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느리게 진행되었던 법사위 전체 회의가 그래도 계속해서 진행은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법사위 전체 회의가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자정을 넘으면 회의 차수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 11시 37분 산회했다가 25일 0시 후에 속회하겠다고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산회 후 다시 회의는 시작되었지만 야당은 박주민 의원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정한 데 이어 일방적으로 차수 변경까지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윤한홍 의원은 국회법 93조의 2에 보면 법사위에서 당일 처리한 것은 본회의에 못 올린다. 차수 변경해서 처리해도 25일 오늘 본회의 상정은 안 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은 의견이 충돌했고 결국 야당 법사위원 5명이 전부 퇴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퇴장 후 의료법 개정안,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의결되었고 결국 언론중재법도 의결된 뒤 박주민 의원은 산회를 선포하게 됩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16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본회의 연기 주장을 수용하면서 불발이 되었고 결국 30일로 본회의는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많은 충돌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전원위원회란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 보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위가 소집된다면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전원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드렸다. 전원위 소집 요구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할 상황은 아니다. 전원위 소집을 포함해서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기로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야당 합의, 반발 후 퇴장, 여당 의결 강행이라는 21대 국회의 쟁점 법안 처리 공식이 또 한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럼 이슈가 된 가장 큰 이유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뭐길래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을까요? 여당에서 꼭두새벽에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되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170석 여당이 되자 야당 시절 그렇게 부르짖던 공영방송 이사진 선출 개선에 대해선 쉬쉬하다가 갑자기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건 명분이 없다 라고 꼬집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통과는 되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다룰 때도 몇몇 여당 의원이 여전히 언론중재법 일부 개념이 모호하다며
1시간 넘게 심사를 이어갔고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관한 정의 중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서 명백한이 빠지게 됐고 허위 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야당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자 내용인 허위나 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법안이나 법률을 통과시킬 때는 한 방향에서만이 아닌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쪽의 의견이 모두 수렴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파라미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2개의 채널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